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축구 종가인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됐다고 인정하며 표현한 말입니다. 최고의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남다른 클래스를 뽐내는 손흥민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는 영국 레전드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독설가로 유명한 네빌은 현재 토트넘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기술과 수준은 환상적이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아닌데도 말이다. 오히려 케인과 같이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놓쳤다며,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딱 한 명 남아있다. 바로 손흥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에버턴 등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레전드 아론 레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엄청난 선수라고 칭찬을 남겼고, 현재 축구 분석가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은 훌륭한 프로페셔널이라며 EPL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완벽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연이은 부상과 수술로 부진할 때마다 한물 같다며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를 스스로가 극복해 진정한 최정점의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젠 자신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손흥민은 이날 왼쪽 날개로 출전해 스스로 상대의 허를 찌르며 공격에 혀를 뚫어주었습니다. 전반 26분과 38분 토트넘의 선제골과 추가골 어시스트는 두 개 모두 발만 갖다 대면 골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또 후반 73분에는 윙어에서 다시 센터포워드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3대0으로 앞서던 85분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뉴캐슬 수비 라인을 붕괴시켰습니다. 골키퍼와 1대1로 맞서자 이마저도 따돌리다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페널티킥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키며 지난 시즌 기록했던 10골을 이번 시즌은 반환점을 돌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의 전술적 위치를 계속 조정해주며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라인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히샬리송이 선발 라인업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상자로 인해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장인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겪었던 사타구니 수술을 한 후에 재활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던 히샬리송이었는데요. 히샬리송은 비싼 몸값에 비해 이렇다 할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먹튀 논란이 일었고, 또 개인사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날 모처럼 최전방 공격수로의 선발 기회는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눈여겨볼 장면은 토트넘의 첫 번째, 두 번째 골의 패턴이 똑같았다는 점인데요. 두 골 모두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사전에 선수들에게 자신이 좌측을 뚫고 들어가서 패스할 테니 전방으로 바짝 들어오라는 작전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을 쳐서 뚫기보다는 짧은 리턴 패스만 하고 공간을 찾아 들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로 작정한 경기 운영을 한 것입니다. 주장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좌우측 공격엔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과 존슨을 세웠고, 중원에는 우당탕탕 몸싸움을 즐겨하는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를 배치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 시엔 풀백인 피지컬 좋은 우도기까지 가세하며 공격의 활로를 제대로 뚫었습니다.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히샬리송은 골 세리머니로 포효한 후 손흥민의 고개를 숙이며 푹 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신경 써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당한 선수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모범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였을까요? 토트넘의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도 히샬리송의 원수를 제대로 갚아준 일이 있었는데요. 비카리오는 후반 추가 시간 윌슨이 헤더 득점에 실패하자 일명 메롱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를 본 윌슨은 비카리오와 경기장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두 선수는 경기장에서 충돌했는데요. 다행히 큰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선수들이 모인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윌슨은 이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양 충돌 원인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비카리오 골키퍼는 나의 헤더를 막아낸 뒤 나를 보면서 메롱을 하고 있었다. 존중이 부족한 행위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칫 비카리오가 비신사적인 행위로 비난을 받을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비카리오는 SNS를 통해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존중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윌슨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영국 풋볼 런던은 윌슨은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히샬리송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라며, 그럼에도 윌슨은 비카리오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윌슨은 지난 5월 미카엘 안토니오와 찍은 영상에서 히샬리송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안토니오는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4골을 넣었다. 그중 3골은 오프사이드였는데 그는 4번 모두 골 넣고 유니폼을 탈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슨이 유니폼을 탈의한 것만으로 경고 4장이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준이다라며 폭소했습니다. 당시 히샬리송은 4번 골망을 흔들고도 3번의 골 취소로 웃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날 비카리오의 행동은 7달 전 팀 동료인 히샬리송을 조롱한 윌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한 토트넘 팬은 SNS를 통해 안토니오의 팟캐스트를 언급하며
윌슨은 라디오 쇼에 나가 동료 선수를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표정을 보면 확실한 선을 긋는다라고 윌슨의 태도에 일침을 놨습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에 따르면 팬들은 윌슨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동료를 조롱하면서 상대방이 메롱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히샬리송한테 그런 말을 해놓고 존중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 윌슨에게 조롱당한 히샬리송이 오늘 골 넣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을 위한 손흥민과 비카리오의 행동은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이 히샬리송 매각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영국 언론 팀토크는 11일 토트넘은 새 센터백을 영입하기 위해 히샬리송을 향한 거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히샬리송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시즌엔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 밀렸다. 그가 뛸 때도 대부분은 그들이 기회를 잡았다. 히샬리송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뒤 더 많은 역할을 받았지만 부진했다. 히샬리송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2022-23 시즌을 앞두고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그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만 그는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한 골 3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불화설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올 시즌엔 리그 13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그나마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토크는 또 다른 언론 풋볼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해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소속팀에서 거액의 제안을 받는다면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 그 돈은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의 부상 이탈로 센터백 라인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벤 고드프리, 일리아 자바르니 등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달 경기를 마치면 아시안컵으로 한 달여간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히샬리송에게 마지막 파이팅을 넣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알기에 히샬리송은 골을 넣고 크게 포효하면서도 손흥민에게 안겨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선수들의 심리까지 파악해 힘을 불어넣는 손흥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 쿨루셉스키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뛰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쿨루셉스키가 우측에서 돌파하던 중 파케타와 몸싸움을 벌였었는데요. 이때 파케타의 팔꿈치가 쿨루셉스키의 코를 가격했습니다. 둘은 함께 쓰러졌고 쿨루셉스키는 코를 붙잡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은 쿨루셉스키에게만 반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쿨루셉스키는 경기가 종료된 후 심판진에게 달려들었지만 선수들이 그를 말렸었습니다. 평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쿨루셉스키가 아니었기에 이날 행동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던 이유였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이날도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히샬리송, 손흥민, 브레넌 존슨과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그는 기회 창출 5회, 큰 기회 만듦 2회, 유효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0% 등을 기록하며 뉴캐슬전 대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각 선수들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춰 팀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진정한 월드클래스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흥해라, 손흥민. 이상 시온TV였습니다.